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잡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안을 제출했는데 일단 재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이 안만 놓고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곳 정도가 이제 분구가 되고 4곳이 통폐합이 돼서 총 선거구는 253곳, 현행과 동일해지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제 잡음의 불씨가 있는 거죠. 분구된 지역이야 뭐 의원도 그렇고 지역도 크게 반발할 이유는 없는데 통폐합돼서 다른 지역구로 가게 된다든가 지역만 넓어지고 대표성은 줄어드는 지역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뭐 이준석 최고위원이 SNS 활동을 접다시피 할 정도로 노원 지역이 이제 기반을 두고 있는데 노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3개 지역인데 2개 지역으로 줄어들게 되고 경기 지역에서는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 현재 이렇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지역이 이제 지난 총선 때는 한국당 당선 의원들이 좀 많은 지역구였는데 안산 갑을병으로 한 곳이 줄어서 통폐합이 됩니다. 그리고 분구가 되는 곳은 화성 갑을병 그리고 갑을병정 이렇게 화성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곳이 늘어나게 되는 안이 지금 어제 국회에 제출됐는데 일단 재논의 상황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안산 지역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해할 수 없다. 굉장한 반발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안산에서 이제 출마를 준비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는 것처럼 선거운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미 선거운동을 해왔고 지역을 털을 다졌던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지금 현재는 이제 하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누구 한 명은 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이고 당내 경선을 끝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럼 또 정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특히 보수 진영은 안산 지역에서 보수 진영이 더 유리했으니까 한 석이 줄어들면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 한 석이 또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선관위에서 보낸 획정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안을 행안위에서 국회 행안위에서 3분의 2 의원들이 동의를 한 번 다시 되돌려 보낼 수 있어요. 다시 논의해달라고. 그런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를 더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내용도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만 이제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지역에서 나오려고 준비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거 지역구 획정 문제는요. 출마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걸 반기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자기가 출마하려는 지역에 뭐가 바뀌거나 획정이 다르게 되면 지금까지 표 다져왔던 거 또 앞으로의 선거 계획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틀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지도부나 이런 분에서 일정 부분 불만을 좀 무마시키면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불만은 뭐 불가피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중요한 건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화성 갑을병 지역은 앞서 본 대로 이제 갑을병정으로 늘게 되는데 뭐 단순하게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하는 분들은 아니면은 출마를 고심했던 분들은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와 괴를 같이 해서 이 지역 민들은 이것을 그냥 뭐 우리 이제 인구가 많아지고 커진 도시였으니까 선거가 늘었나 보다 이렇게 마냥 좋아할 것인가 그 부분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진다는 건 줄어드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반길 일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이나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 미세한 선거구 조정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화성 같은 경우는 인구가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뭐 갑을병정 4개의 지역구가 됐는데 이곳에 오래전부터 뭐 서청원 의원이 버티고는 있었지만 사실 화성 자체는 지금의 여권에게 조금 더 유리한 지역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여권 입장에서는 좀 반길 만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반대로 서울에서 노원이 줄어든 것은 여권 입장에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죠. 현재 노원의 3개 지역구 다 여권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한 곳이 줄어들었고 실제로는 강남의 인구가 노원보다 더 적은데도 강남 갑을병은 그대로 두고 노원에서 왜 줄였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수도권, 이 서울과 경인 지역의 선거구 획정이 이대로 100% 확정이 나기보다는 오늘 행안위에서도 제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세한 조정이 이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단언하기 어려운 그러한 단계로 보여집니다. 어제 제출된 안을 기반으로 저희가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가 조정이 됐습니다.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 좀 이렇게 길었는데 동구가 분리돼서 중구, 강화, 옹진이 됐고
이 동구 지역이 미추홀갑에 편입이 되면서 이름이 동구 미추홀갑이 됐습니다. 남동구갑에서는 남동구 을로 9월 2동을 받고 간석 4동을 넘겨주는 지역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그런 사안이 됐고, 서구 갑에 속해 있던 청라 3동은 서구 을로 합쳐지게 됩니다. 자, 앞서서 이제 최진봉 교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선거가 이제 한 40여일 남았는데 인천 지역 이렇게 조정이 있는 유권자들은 실제로 이제 투표 상황, 코로나 때문에 이제 후보를 보지 못하는데, 물론 이제 그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지역 정치인들은 조금 유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치 신인들에게는 불리하고 유권자도 좀 헷갈릴 수 있는, 새 얼굴을 보기에는 좀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에서도 이미 공천을 확정해 놓은 지역이 있는데 선거구가 바뀌면 예. 공천을 또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사실은 유권자의 권리를 저는 대단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 선거법상 선거구 획정 선거 1년도 더 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항상 늦게 결정이 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연동형 비례제 같은 선거법 개정이 막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더욱 늦어진 감이 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게 되면 정당의 공천권도 침해를 받고요. 유권자들이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그 알 권리도 침해를 받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네. 선거구 획정을 미리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봉쇄 조항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예. 이 선거구 획정이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 후보가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투표를 해야 되는 그런 깜깜이 선거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국회도 다시 한번 비판을 받아야 되고, 늑장 대응을 한 이 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비판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을 해주신 대로 뭐 최소 이제 1년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항상 총선에 해왔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선거구 획정은 항상 마지막이다. 어쩔 수 없이 뭐 지난 패스트 전국에서 여야가 협조가 안 됐었고 국회가 열리지 못했고, 그리고 이 보수 단체 내에서, 보수 안에서도 이제 통폐합이 이루어지면서 늦어졌다, 이런 핑계를 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했어야 된다라는 비판은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명부를 작성해야 되는 마지노선 시한 뭐 6일 정도인데 그거는 뭐 간신히 지키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것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의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6일까지 이걸 넘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시한이 6일이에요. 예. 6일이면 이틀 오늘 내일 이틀 남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틀 안에 이건 될까? 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면 본회의를 또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제의를 해달라고 지금 선관위에 다시 요청을 했잖아요. 예. 선관위 색정안이 넘어오면 국회가 또 그거 가지고 논의할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절대로 어떤 안이 오든 100%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올 수가 없어요. 지역구를 획정하면 줄어드는 곳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고 늘어난 곳은 있을 그렇죠. 텐데 예. 뭐 줄어든 곳에는 반발이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반발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익만 따지지 말고 좀 형평성 있고 공평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혜찬 평론가도 얘기했잖아요.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숫자가 더 적은데도 거기는 살려놓고 다른 지역은 줄였잖아요. 노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농어촌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요. 서울의 그 한 지역구의 면적보다 농촌은 7배 넓어요. 메가 지역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강원 지역이 이번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시끄러운 그것도 상황. 사실은 원칙은 이거거든요. 아무리 인구가 적더라도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보다는 지역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큰 전제였는데 그거 자체를 아예 이제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야 되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3의 어떤 그 기관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것도 좋겠다. 여야는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갖고 모이는 곳이니 국회의원 배제하고 정말 선거나 아니면 이런 거 전문가 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